그래서 현재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현재는 해양, 물류, 항만 이게 주 사업이고 그것이 부산의 수입을 견인하고 있고 부산이 나갈 방향이라 거기에 관광까지 더해서 이것이 그 중앙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바, 그다음에 부산의 현실인 바 그대로 그것들을 진행시키다 보니 젊은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워서 자기의 역량을 확장시키고 싶고 창업을 하고 싶은 젊은 층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놓아지고 아까 보신 것처럼 명지나 강서 쪽에 항구나 산단 쪽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부산 쪽의 오리지널 도시에서 거주하기보다는 그죠? 어디에서 김해나 창원 쪽에서 거주하면서 일자리가 거기서 나갈까? 왜? 원래 어디였던 땅이에요? 다 김해였던 땅들을 부산으로 흡수했기 때문에 김해에 숙식하면서 일자리를 강서로 출퇴근을 하는 게 더 빠르게 되니까 김해 안에서 머물렀던 분들도 주거를 어디로 옮겨요? 창원이나 김해로 옮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유출도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일자리는 부산에 가지고 있으면서 집, 거주지는 주변 도시에 이제 머물러들. 이러니까 이제 더 메가시티에 탐을 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한계와 문제점들이 있는 부산이 어떤 변화, 어떤 형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다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이제 그 교통 관련해서 다양한 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이 교통으로 치자면 뭐 GTX죠. A, B, C, D, E 뭐 이런 식으로 서울 중심 용산이나 강남으로 직결되는 광역철도망, 고속 광역철도망들을 많이 만들고 증편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타운과 다운타운을 이원 구분하는 시대, 일본의 위성도시 시스템 시대로 지금 서울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부산으로 직결되는 많은 철도들을 좀 놓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철도들이 이제 부산을 시발로 하거나 부산에 여러 가지 경유지를 두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철도에 대한 얘기를 해도 철도는 아시겠죠? 고속, 도시, 광역, 일반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뭐 도시철도가 이제 지하철 같은 거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뭐 다른 철도도 이제 그건 필요 없어서 제가 뺐습니다. 이게 이제 고속, 도시, 광역이 분담금이 좀 차이가 있어요, 보면. 지자체와 그러니까 이걸 개발함에 있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6대 4냐, 5대 5냐 이런 것들. 광역철도는 7대 2, 75대 25. 국가에서 대부분을 대죠. 그 다음에 일반 철도는 국가에서 대부분을 대고 도시철도는 6대 4. 단 서울시의 경우는 4대 6. 그 다음에 고속철도는 좀 달라요. 경부는 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수도권 고속철도는 4대 6. 뭐 공단으로 해봤자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적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중앙정부에서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철도 수송 실적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부산하고 인천하고 대구. 여기서 도시철도는 지하철. 지하철의 수송 실적을 봤더니 부산이 확실히 압도적이에요. 부산, 대구, 인천에서 역시 부산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구나.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도로망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부산이. 그래서 부산은 뭐 도로와 관련된 각종 짤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고 저도 이제 경험을 해요. 제가 교차로에서 맞은편이 저를 보고 있어. 깜짝 놀란 적 있어요. 아직도 안 까먹는데 사거리인 것 같은데 맞은편이 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방통행이야, 맞은편은. 이쪽은 양방통행인데 맞은편은 일방통행이야. 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부산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도로망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고속철도망들이 계속 지금 증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동해선. 동해선 뭐 남부, 중부, 북부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25년 1월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속선은 아니죠. 지금 고속선은 아니고 새마을호 이음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KTX 이음이 다니면 뭐 속도가 120, 30, 지금은 뭐 6, 70인가 뭐 그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몇 년 뒤에 왜 이거 굉장히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KTX 이음과 관련된 노선들을 굉장히 증설하고 있어서 이음이 딸리나 봐요, 제작에. 그래서 저 서해선도 이음 투입이 몇 년 뒤에 되고 거기서 지금 KTX가 아닌 새마을호 이음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도 찍어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부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 부전으로 가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야, 그러면 부전에 뭔가 큰 변화라든가 이슈로 지역의 변화라든가 개발이 될까? 관심 가지고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요거 개통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부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떨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영향력과 변화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동해, 동해 북부 쪽에 조금 더 혜택이나 변화가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 강릉 이쪽에 좀 더 전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산 쪽에 이거보다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 동해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앙선, 요게 중부 내륙선. 중부 내륙선은 뭐 크게 거제로 가는 거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부전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동해선도 부전, 중앙선도 부전. 어라? 어라?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복합적으로 한 세네 개가 부전으로 가네? 그러면 부산시에서 부전을 키울 텐데 그러면 부산시에 열악하거나 안 좋은 것들도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개발과 여러 가지 것들의 변화를 좀 추진하겠는데 이런 거죠.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건.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지금 개통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경부선은 기존에 뭐 워낙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KTX가 SRT인가 KT 뚫려서 2억? 2억이 지금 이용했다든가 20년이 됐다라고 얘기했고 이용 승객이 2억 명인가? 반대로 제가 생각 들었나? 그리고 부산 안에서 지금 서울권이 광역급행철도, 그죠? 대심도 열차 맞지 않습니까? 부산권도 광역급행철도를 구상하고 있어요. 부산발 광역급행철도죠. 부산발 GTX. 아무래도 이제 가덕이 들어서니까 가덕과 북한과 오시리아까지 연결하는 그래서 외부에서 이쪽으로 좀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창원에서 오시리아까지 끌어들이고 이거 엘코데타 시티 이것도 마련하면서 양산 쪽에서도 또 북한으로 그래서 광역 급행철도를 놓음으로써 이건 뭐예요? 메가시티 구상하고 연계되는 거죠. 왜? 부산이 아시겠지만 산으로 그것도 높은 산이에요. 여기 600산들이거든요. 쭉 이 산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도로망이 아주 더럽죠. 그래서 도로망 증설은 한계가 있는데 이런 메가시티를 하려면 주변과의 연결성과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광역급행철도를 구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급행철도의 스타트를 뭘로? 요거 가덕부터 울산 요거 가덕부터 일단 오시리아까지 여기까지를 1차로 부산 안에서 부산의 메인을 이제 지나가지 않습니까? 센터 그다음에 북한 이 두 도시를 지나가니까 부산 안에서 가덕까지 뭐 20분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거 바다를 비롯해서 어떻게 하려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공사비가 상당히 들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예타 나올까 싶어요. 이거 돈 꽤 들어갈 텐데 예타 나올까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도 예타 안 나와서 계속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마석, 그죠? 춘천 막 이렇게 계속 이제 연장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예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굉장히 이거 된다고 하고 싶다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뭐 무슨 얘기를 지역 그 소외론을 내 이런 것들을 우리를 소외시킨다.
우리를 팽시킨다. 이런 것들을 선거 때 내세워서 후보자들이 그걸 공약화하게끔 푸시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산과 재정 상태를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광역 그다음에 일반 교통 노선에 대한 것들을 미래의 교통계획으로 세워놓고 있다. 이게 들어가면 광역 급행이 가덕도가 지금 스타트 됐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예산 문제로 쉽지 않아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서울 분들이나 수도권 그 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부산은 크게 세 개 항구 권역이 있습니다. 부산역 앞에 있는 것들, 부산역에서 뒤쪽으로 나가면 보이는 데가 이제 북항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게 다 북항. 거기서 왼쪽, 오른쪽 앞에 여러분 시각 앞으로 보이는 모든 게 다 북한. 그 다음에 영도 있죠? 영도. 영도대교 아래로가 남항. 이거 남항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쪽 가덕도, 그죠? 가덕도 쪽에 새로 만든 게 신항. 그래서 부산신항, 부산신항 많이 들어보셨죠? 먼 데 있어요. 가덕도 공항 옆에 있는 거. 이게 새로 첨단 시스템화돼 있어서 이게 아까 허치슨이 여기 지금 거의 다 운영 관리 독식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대가 하나 겨우 지금 비비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산의 항구는 세 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북한과 남항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안까지 있기 때문에 부산의 비빌언덕은 항만 물류에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내부적으로 첨단 의료, 바이오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싶다 그래서 부산권역으로 올 만한 기업들은 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여지껏 이렇다 할 성과들이 없고 오히려 유출 대액이 바빴기 때문에 2차 산업과 이런 항만 물류, 해운 이런 쪽으로 앞으로 더 키울 거기 때문에 아까 보셨지만 경제자유구역을 굉장히 키울 거거든요. 계속 이쪽으로. 그래서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게 그러면 특히 북한과 남한 권역의 원도심 로컬 도시거든요. 아주 오래된 도시죠. 왜?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됐고 그 다음에 그 요즘의 트렌드에 맞지 않은 하버뷰 그 다음에 오션뷰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멋지고 수려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맞지 않아서 이 북한과 남한의 모델이 어디냐면 독일의 하펜시티라고 있습니다. 하펜시티가 세계 도시재생사에 손꼽히는 곳이에요. 하펜시티 저거 한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어마어마한 성공작이고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거 북한에 가면 요거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여기 다 하펜시티 도시재생으로 다 바꾼 거거든요. 여기를. 그러니까 북한 남한 개발할 때도 이 하펜시티를 모델링으로 했었습니다. 이게 이미지 사진이라면 이게 실사. 정말 잘 해놨지 않습니까? 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 있어요. 잘 해놨죠?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인공 도시 섬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과 확장성을 같이 갖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 보니까 진짜 한국 같죠? 여기 같으면 그 수변 도시 같고 여기를 모델링으로 했는데 이렇게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 한국의 많은 도시 재생들이 유럽의 멋진 것들을 모델링으로 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것의 5분의 1도 채 제대로 좀 못 갖추는 것 같아서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 멋진 구조물이 요거예요. 굉장히 조금 현대식하면서도 그 수변 도시를 잘 가꾸는. 그래서 그 하펜시티를 모델로 해서 1단계, 2단계 여러 가지 고시를 하죠. 그래서 북항 1단계하고 2단계 개발 고시를 1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북항이 단계별로 이렇게 됩니다. 부산역 앞에 있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거기서 왼쪽으로 저쪽으로 보면 있는 게 2단계. 여기에 이제 요 안쪽이 여러분들이 요쯤이 이제 부산포. 옛날에 저 위쪽에 동네가 조선시대는 동네가 부산의 메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항구 역할을 하던 거 요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뺐는데 여기 부산포 2단계. 그 다음에 요게 간만. 뭐 부산 분들은 잘 알죠. 1단계, 2단계 낡은 데 말고 요 간만이 부산은 최고죠. 그 다음에 요 간만. 여기가 규모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이런 데 해가지고 뭐 해암 클러스터, 부두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들이 그다음 요렇게 3단계 이 세 가지로 북한 재개발 사업, 도시재생 사업 크게 보면 예정돼 있어서 앞으로 단계별로 진행할 거고 지금 1단계도 다 못하고 1단계 그냥 부분 완공돼서 맹렬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각 그 단계별 지역마다 어떤 것들을 정점으로 하는지 예를 들자면 뭐 2단계는 도심 복합지구 그 다음에 1단계 지역은 뭐 문화지구나 문화허브지구 부산 여권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연계해서 해보겠다. 그 다음에 이 간만 쪽, 3단계 쪽의 간만 쪽은 해양 레저 산업과 항만 물류 해보겠다. 그 다음에 영도 쪽에는 근대문화유산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에 영도를 할 건데 그 3단계 산업의 영도에 이 조선소거든요, 여기다. 썩은 배들이 있는 조선소인데 이쪽에 그 낡고 허름하거든요. 여기 정말 낡고 허름해요. 가보시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를 근대문화유산 수변 상업지구 로 개발하겠다. 제가 영도를 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 아래는 뭐 해양대학교 있고, 그 다음에 해양산업 혁신지구로 하겠다. 뭐 이건 뭐 그냥저냥이고. 그래서 이 1단계와 2단계가 메인일 거, 간만은 뭐 크게 신경 안 쓰고요. 1단계와 2단계가 핵심일 것 같고요. 저는 이 중에 1단계와 영도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싶다. 외부적으로 보면 1단계, 그 다음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영도를 생각하면 이게 조금 더 센세이션할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저냥일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1단계 안에 여기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문화 허브, 문화 이거 중요하죠. 복합 이거는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문화는 확실히 타겟이 문화지 않습니까? 상업도 확실히 상업이야. 혁신 이런 거는 갖다 붙이면 돼요. 물류는 뭐 기존에 물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표시도 안 난다. 제가 보기엔. 근데 문화는 문화 관련된 것들이 있고 상업은 상업 관련된 것들이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보면 좀 잘 감이 안 잡히죠. 1단계 북한 1단계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 오페라. 그래서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같이 요게 이제 안쪽에서 보는 거고 요게 바깥쪽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조망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야심차게 어마어마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솔직히 부산이 여기에서 제가 한마디 할까요? 이렇게 북한이나 남한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많이 개발을 해야 돼요. 돈을 진짜 억수로 쏟아부어야 돼요. 근데 돈이 있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부산이 워낙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벌어들인 수입 족족이 도심에 노후된 것들의 시스템과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데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다가 인구는 계속 줄고 있죠. 그러니까 세수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크게 손봐야 될 때와 개발할 때 많아. 그러니까 이걸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이번에 전 엑스포를 그래서 추진했다고 봅니다. 엑스포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것들과 연계해서 중앙정부에서 밀어달라 그러고 또 선거적으로 부산권, 영남권에 지지 기반을 둔 여당으로서는 이것들을 추진하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부산이 엑스포를 추진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처음부터 부정적이었어요. 왜? 사우디가 상대다? 이거는 뭐 해보다 만하다. 제가 그래서 3, 4년 전에 저랑 집중 스터디 했을 때 그 얘기 나올 때부터 사우디랑 우리가 엑스포를 부산이 받는다? 택도 없다. 이미 제가 3, 4년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 했던 분들 다 이제 그 얘기 다 아실 텐데 사우디랑 우리가 엑스포를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의욕만 너무 앞섰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수가 아무것도 없다가 지금 전라남도 1위 도시 관광도시 어딘 여수예요.
그 여수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엑스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막대하게 중앙에서 어마어마하게 수조의 돈을 여수에 지원금을 줬고, 그걸로 여수 전체, 특히 항만을 다 갈아엎었고, 그것으로 지금 관광 사업을 먹고 살고 있어요, 여수가. 여수도 그 소위 저쪽에 산단 아니면 먹고 살 게 그렇게 크게 없고 존재 가치가 없던 도시예요. 근데 부산도 아마 여수 엑스포, 동계올림픽의 강릉 이런 것들처럼 손원대에 좀 코를 풀어보려고 엑스포를 유치해보고자 했으나 조금 너무 늦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또 너무 상대가 강했어요. 이걸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자기 돈 들여 다 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계속 공기가 딜레이 되죠. 이런 멋진 부산항대교 이런 데서 이게 1단계 지금 인 겁니다. 북한 1단계. 이거 들어서면 아마 멋지게 조금 북한의 새로운 랜드마크화 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건물 자체로는 좀 뭐 보통인 것 같은데 조명빨이 붙으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산의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 재개발 1, 2, 3단계는 더디게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 조감도 1단계와 2단계 조감도 이렇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조감도는 늘 멋지게 그리죠. 실제는 그게 아니다. 그렇죠?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려지는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2단계. 아까 고시 19년 고시 2단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가덕도 공항이거든요. 이게 가덕도. 그다음에 이게 신안, 이게 강서구, 이쪽이 김해.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덕도 공항도 좀 왜 여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김해 공항이 더 가깝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놓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서 다리 교통편 새로 싹 해야 되는데 그게 재정과 부산 저기로 보면 괜찮을지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이런 해양시티 만들겠다는 거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러면서 신공항과 물류로 한 번 더 혁신 도약하겠다. 근데 부산 가덕도 공항이 서울 인천공항하고 될까요? 지금 서울 인천공항의 물류를 보면 세계 5위권, 6위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지금 활주로 제5 활주로까지 지금 예정돼 있고 터미널도 제3터미널까지 지금 제2터미널 확장까지 지금 마무리돼 가고 제3터미널 지금 진행하고 활주로 제5 활주로까지 지금 예전 골프장 부지가 제5 활주로 부지거든요. 그 다음에 인천공항은 활주로 길이 요즘에 이제 4천 이상 활주로 길이가 4천 이상이 세계적으로 좀 추세, 왜? 무거운 게 뜨고 내리려면 활주로가 길어야 돼서 4천 이상에서 5천급 정도가 요즘에 이제 크게 물류나 허브로 각광받는 공항들의 갖추는 시스템. 그 다음에 활주로도 최소 4개는 갖춰야 되는데 부산은 그것에 다 부합해요. 그래서 터미널도 제3터미널까지 가고 활주로도 5개, 그 다음에 활주로 길이도 4천 이상. 이게 다 충족하거든요. 그래서 항만 물류로는 제가 보기에는 인천을 가덕도가 넘사벽이다. 여기 활주로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겨우 자생 정도. 항공 물류는 언감생심이고요. 이 항만 물류를 좀 더 올리는 정도가 아마 부산이 기대하는 정도고 해야 될 게 아닌가. 항만 물류에 관한 얘기는 뒤에 좀 제가 따로 부산의 미래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게 아까 여기 있죠? 여기 보이는 게 요거예요. 항만물류의 새로운 이제 뭐 해안시티, 에어시티인가? 이게 도시 이름이 아마 에어시티일 거예요. 아무튼 비행기로 만들어진 도시니까 여기가 신항, 부산 신항이고 이게 에어시티. 그래서 요 도시, 요 섬, 가덕도 섬에만 지금 놀차지구, 두문지구, 천성지구, 대항지구, 뭐 이런 식으로 4개의 택지지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항지구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게 대항지구, 이 놀차지구인데 이게 그래서 크게 이렇게 다 4개의 가덕도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 국토부 빼고 나머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왜 북한이나 부산 안에서의 것도 벅찬데 이 가덕도를 이렇게 가꾸고 개발할 만한 재정적 여력은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부산은 서울 5대시가 다 GD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부산 메인 외곽으로 이렇게 그린벨트 이게 개발제한 구역이에요. 이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린벨트 지역을 주의해도 나오는데 해제하면서 개발의 확장성을 갖겠다라는 현재 의지 노력이고 그래서 도시 확장과 도시 재생을 꾸준히 추진하겠다. 이 가덕도 이런 것들은 도시 확장. 그 다음에 북한, 남한 개발은 도시 재생이죠. 그래서 도시 확장과 도시 재생을 꾸준히 추진하고, 그 다음에 굵직한 개발 사업들, 뭐 한국산업은행 이전, 한국산업은행 이전이 왜 중요하냐면 세수, 일자리와 세수 이 두 가지 만족을 위해서 산업은행 이전을 목매이고 있는 거죠. 왜 이렇다 할 게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금융허브로서 산업은행이 와야 금융허브 도시가 마련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산업은행 가도 금융허브 도시 안 된다에 걸고 싶습니다. 산업은행만 가지 다른 것들은 미미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부선 지하화 이따 나올 건데 이거 쉽지 않아 보인다. 뭐 55 보급창 이전이나 53 사단 이전 이것들은 현재 꾸준히 수십 년째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될 것. 개발 제한 구역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밑에 세 가지는 지금 추진하고 앞으로 성과가 뚜렷이 나타날 것들이고 위에 두 가지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가 붙는 미래에 진행될 사업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개발 여기 낙동강 하류에 여기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대대적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낙동강 하류 지역을 풀어서 개발 제한 구역 500만 평을 해제해서 지역 전략 산업으로 해서 델타시티, 그다음에 트라이포트 뭐 복합물류 이건 뭐 그다음에 해운대 첨단 사이언스 파크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이다. 국방 R&D는 여기 올 게 아니라 사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사천이 국방 첨단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그 좀 분배를 제대로 해서 지킬 건 지키면 좋은데 그런 게 조금 그래서 국방 R&D, 하이테크, AI 신산업, 그래서 해운대 첨단 파크, 그다음에 에코 델타 시티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마이클러스터, 미래항공, 그다음에 AI 그러니까 좋은 건 다 갖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될 가능성은 복합 물류 요건 된다. 요건 된다. 에코 델타 시티 여기에 저기 풀어서 그린벨트 풀어서 해보겠다는 건데 어떨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해공항이 여기인데 가덕도 참 거리상으로 부산에 가까운 거 제가 보기엔 김해공항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 요게 에코 델타 시티 요거의 조감도 수변 도시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아까 본 몇 개의 수변 도시가 겹쳐요. 북한, 남한, 남한 쪽에 해변 수변 도시, 그 다음에 에어시티, 가덕도의 에어시티 겹치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선거공학적인 개발 공약의 남발, 중첩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워낙 그 산악과 수변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수변 도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수변 도시는 더 돈이 많이 들거든요. 왜? 공사의 어려움과 공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데 현재의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상태로 이런 것들을 아주 제대로 스케줄대로 멋있게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건 다분히 선거공학적 접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북한 앞에 해상도시 시범사업 이거 더 큰 조감도 볼까요, 여러분? 와, 그죠? 이게 이제 1단계. 그래서 1단계, 여기에 2단계. 앞에 해상시티를 하겠다는 거예요. 마산에 요런 반달섬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창원에 이게 물류예요, 물류. 그죠? 여기 물류예요, 지금. 간만으로 이어진 물류. 근데 그 물류 저기에 이런 해상 도시를 해놓겠다고? 야, 이거는 좀 과용 아닌가요? 여기 앞에 이렇게 좀 몇 개 하겠다는 거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도 좀 큰 페리오 드나 되거든요.
아니, 이런, 진짜, 물류도시, 물류항만도시에, 이거는 조금, 조금, 야, 이건 고개 운전해야 되겠구나. 어쨌든, 너무 조금 과한 선거 도시개발 계획들이다. 그래서, 아니, 여러분 아파트 투자할 때, 분양권 투자할 때, 이런 것들을 막 휘황찬란하게 PPT를 해서, 부산의 미래가 이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투자해야 된다. 이 논리로 기승전결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의 집행과 실행, 현실적으로 언제 가능한지에 대한 당면 과제에서는 구체화되는 것들이 조금 제가 보기엔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센텀 이지구 개발. 그래서 제2의 부산 판교 테크노밸리. 아까 나왔죠. 그래서 의욕이 넘쳐요. 근데 도심 융복합지구. 이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어떻게 될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청년들이 수도권과 서울권으로 이탈하는 것들, 1년에 10만씩 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째 해오고 있는 노력의 성과나 결과가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껏 안 됐다 그래서 앞으로 안 돼,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의 지향점은 항만 물류, 해양도시, 해양관광, 이것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 않나요? 거기에 첨단 산업들과 의료, 이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부수적으로 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지 명확하게 이쪽으로 좀 포커싱을 해서 이 도시로 이 시스템화 되는 게 저는 오히려 현실적이고 그쪽에서의 어떤 R&D 센터, 그쪽에서의 여러 가지 첨단 회사들을 유치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에 맞게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부산시 홈페이지 하면 이게 맨 먼저 나와요. 부산 콘서트홀, 부산 시민공원에. 그래서 문화도시에 맞는 여러 가지 낡고 투박한, 왜 군사도시적 이미지도 있었거든요. 미군 부대부터 군부대가 부산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낡고 투박한 것들을 공원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해양 관광 문화 도시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딱 보인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뽕피드 센터. 프랑스 3대 갤러리에 들어가죠.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1970년대에 세계 건축의 혁명과 같은 존재, 어떤 그 낡고 썩은 채소 도매, 이런 우리나라로 치자면 가락시장 같은 곳을 대대적 혁신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이 조르드 퐁피드가 추진했다 그래서 이게 조르드 퐁피드 센터예요. 이게 이제 70년대 이 건물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냐면 프랑스 현대미술관인데 이런 내부로 당시에는 겉에 외관을 깨끗하고 깔끔한 것들이 미래지향적이고 건축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배관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어야 될 걸 겉으로 드러냈어요. 이게 이제 70년대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관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파격인 거죠. 이야, 우리가 지금껏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때 뒤로 현대미술관은 시대를 넘나드는 파격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게 됐죠. 그래서 진짜 안에 미술품보다 현대미술관이면 안에 미술품에 관심을 보이기보다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그래요? 이 건물에 더 관심을 그래요. 그죠? 제가 이제 테이트 모던, 영국의 테이트 모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스페인의 빌바오 이런 것도 도시재생으로 그 도시에 맞는 철의 도시에 맞는 철의 갤러리를 그 다음에 영국의 템즈강변의 테이트 모던은 화력발전소를 아주 현대미술관에 맞게 멋있고 우직하게 그것도 세계 10대 꼽히는 갤러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갤러리에 포커싱이 될 정도로 이제 갤러리 건물의 시대 이런 것들이 아주 각광받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걸 지금 유치하겠다 해서 유치를 해서 실제 MOU를 맺었다 발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프랑스의 자랑은 폼피두. 이게 분간이 많아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산에만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분간이 여럿 있습니다. 여럿 있어요. 그래서 이게 27년 착공해서 37년 개관을 목표로, 그래서 문화도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산 문화도시, 그거에 맞게 이제 한국의 뽕피드 센터를 제가 밀고 있는 그 서울 홍대 뽕피드 센터 있는데, 그래서 이런 뽕피드 센터를 부산에 지금 유치하고 오픈하겠다. 이게 지금 현 부산시장이 밀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어떻게 될지 좀 이기대 공원에 들어간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구조물이 들어올는지, 저는 pom피드 센터는 분간은 여러 대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구조물이 들어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치가 이후에 바뀐다. 그냥 돈만 주는 pom피드 센터는 글쎄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그래서 부산이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문화도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겠습니까? 관광도시로 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욕심을 낸다면 뭘까요? 아까도 잠깐 나왔어요. 위에서. 요거 수십 개 철로. 요걸 도심 단절 해소, 절실, 정부의 사업 필요성 지속, 피업. 그래서 부산이 해냈습니다 해가지고 뭐 수건 해결 안 됐어요, 여러분. 이 지하화, 철로 지하화. 그래서 부산역과 뭐 부산진역 사이에 철로를 지하화하는 것들을 지금 공약으로 내고 밀어붙이고 있죠. 원도심에 철로로 단절된, 왜? 여기에 북한 1단계 오페라 센터 하면 요거 지하화해서 여기를 촥 하나로 묶겠다는 거죠. 공원 여기 위로 덮고 동탄처럼 여기를 캡슐로 덮고 여기 쫙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부산시 돈으로는 절대 못하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정부한테 쫙 하는데 예타 통과 절대 안 된다에 제 오른손 왼손 다 걸겠습니다. 왜? 자, 제가 서울 안에 용산부터 시작해서 서울역부터 용산에 그 코스, 17년부터 현장 하던 코스, 그때 벌써 10년 전에 서울역과 용산역의 지하화 얘기가 나왔는데 예타가 그 사업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역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이 진행되기가 쉬울까요? 제가 보기엔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지역색들이 강한 쪽들이 이제 그것이 스탠다드하게 안 되니까, 예타라든가 스탠다드 법에 의한 추진이 안 되니까 지역의 어떤 선거공학적인 접근으로 밀어붙이는 게 좀 있는데 어떻게 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탠다드하기엔 쉽지 않다. 다만 어떤 선거공학적인 예에서 지도자가 뭘 밀어붙이면 그건 될 수 있어요. 왜? 우린 봐왔으니까. 그렇게 되는 사업들 몇 개를 봐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된다 안 된다까지 제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대통령이든 윤 대통령이 야심차게 이쪽을 밀어줘서 가능성이 높았으나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철로로 낙후된 건 서울에도 많습니다. 근데 예탈 통과 못해서 서울에도 못하고 있는 게 부직이다. 그리고 요게 각종 개발 사업들이에요.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개발 사업들 중에 핵심만 추린 거예요, 제가. 공공주택지구, 뭐 대저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뭐 수산식품 클러스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다대포항, 다기능 어항, 가덕도 에어시티 아하고 있네. 그래서 여러 가지 촬영기지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아요. 아유, 이런 것들은 진짜 무지개로 많습니다. 어쨌든 부산은 진짜 개발 사업의 홍수와 개발이 넘쳐나는 곳은 맞다. 근데 그 중에 제대로 진행될 것들은 선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변수는 정치적 어떤 이벤트에 의한 큰 사업의 진행이 가능하기도 하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죠.